예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에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측근이 된 박홍근 원내대표는 86그룹의 막내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계가 새로운 주류, 신주류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안민석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어제 원내대표 선출 굉장히 치열했죠. 네. 예. 언론에서는 이걸 친낙, 친명, 지나치게 네. 두 예각의 싸움으로 봤는데요. 예.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각이 예리하게 서 있지는 않았고요. 그랬군요. 예. 박홍근 의원이 새로 당선된 것은 네. 친명, 친 이재명계의 승리라기보다도 예. 새로운 변화를 의원들이 선택했다고 아.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지금 대통령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국토부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문제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택 정책이 여러 번 28차례 반복이 돼가면서 이게 결국은 집값의 이 엄청난 이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매매 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또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 관계에 있는 점들도 감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이 되면 더욱 안정이 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면 구집이 무리해갖고 집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니까 주택 가격이 더 안정화가 되고, 주택 가격이 뛰고 불안정해지면은 더욱 불안정해져가는 그런 가만히 놔두면은 어떤 균형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고 하는 강한 이런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잘 관리해서 가격이 이렇게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게 되면은 또 무리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계 부채가 더 커지고 이런 경제에 큰 또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을 저도 선거 과정에서 만나 뵀습니다만은 말씀하시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좀 응징 내지는 막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걸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되, 또 임대차 집을 사는 것보다는 또 임차를 해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결국 다 이것이 매매거래 시장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싶고요. 그래서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 또 택지 공급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하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보다 이 분야에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지금 오늘 이 국토비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오늘 여기서 이제 어떤 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택 정책에 대한 또 차기 정부의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니 하여튼 다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아무쪼록 하여튼 좀 유익한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업무보고가 있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네, 국토부 업무 보고에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했는데요.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좀 조속히 마련해 달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민주당도 지금 새로운 부동산 대책 준비하고 있죠? 지금 당선자들 말씀 들으니까 예.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렇게 이제 네, 일반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께서도 310만 호 공급 확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예. 거는 같은 맥락이고요. 예. 근데 단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저 부동산 문제, 국토부 업무 보고를 좀 인사 말씀 마치고 좀 떠나시는 것 같아요. 예. 저건 좀 모양새가 좀 안 좋다 그런 말씀이고 그렇습니까? 특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도표도 나왔지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과거 새 정부 출범 시 기대치보다 많이 낮았지 않습니까? 예. 한 55%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는 당선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80에서 한 90%가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저럴까에 대한 좀 더 겸허한 자세를 당선자와 당선자 측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민주당 부동산 대책 여쭤봤는데. 예. 네. 저희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기본적인 예. 기조가 역시 공급 확대 그 기조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러면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공급 확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나누던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친명, 친낙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야당이 되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는 삼각 동맹으로 이루어진 권력입니다. 예. MB맨들, MB 측근들 네. 이게 한 축이고요. 예. 또 다른 축은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 정도는 아니고 동조자들 그리고 또 다른 축이 정치검찰 이 세 축이거든요. 이 세 개의 삼각 동맹이 만들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번에 선출된 것도 박강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합리적이고 지략도 뛰어난 분이세요. 예. 그러나 지금은 선배형의 리더보다는 강한 돌파력이 있는 추진력 강한 네. 그런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원하는 이게 말하자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이니까 네. 강한 야당을 만들 것 같은 박홍근 의원에 대한 표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홍근 의원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박홍근 의원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중랑의리 지역구고 옛 박원순계로 좀 통했는데 이재명 전 지사의 비서실장을 맡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 이재명계로 급부상을 한 건데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의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 지금 예상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조기 등판론이고요. 그렇죠. 지금 예. 당장에 비대위원장을 나가서 이 십자가를 지고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예. 조기 등판론이고요. 두 번째는 아껴 쓰자론. 아껴 쓰자론. 네네네. 이제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이재명 예. 상임 고문이 그리고 백낙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DJ 이후에 가장 뛰어난 정치 지도자로 평가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 상임 고문에게는 아주 커다란 선물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자산을 정치적인 자산을
함부로 쓰지 말자. 불쏘시개로 쓰면 안 된다. 도올 김용우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고요. 예. 그래서 좀 외국이라도 좀 나가 있다가 충분한 충전기를 가지고 천천히 컴백을 하라. 그래서 이제 아껴 쓰기론. 제가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번째고요. 예. 예. 세 번째로는 백의 종군론. 백의 종군. 예, 예. 백의 종군론이요. 예. 지방선거 때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고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지원 유세를 열심히 하면서 지방선거에 이재명 상임 고문이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나서는 것. 그 정도가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세 번째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백의종군 쪽으로요. 네, 네. 지방선거에서 백의종군하면서 헌신하고 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다음에 성과를 바탕으로 또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당의 리더십이 좀 부재예요. 예. 우리 민주당의 어떤 정세균, 이낙연, 이해찬 이런 이제 큰 어른들이 지금 이제 퇴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8월에 전당대회가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전당대회에서 예.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당원들이 갈망을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 공백을 이재명 상임 고문이 메워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분명히 클 겁니다. 그러면 아마 물론 뭐 판단은 이재명 고문이 하시겠지만 네네. 워낙 판단력이 출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더 빠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당내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되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렇게 투톱 체제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당분간은? 그렇게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 중앙위원회가 소집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아. 제가 볼 때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순탄치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당의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예. 당원의 지금 당을 정신 차려라 혁신하라는 요구가 워낙 강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당원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네. 그런 비대위원장으로서 위상을 만들 경우에는 쭉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예. 아마 도전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요.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예. 반면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아니면은 조기 선대위 체제로 예. 돌입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예, 박홍근 제가 볼 때는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의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실은 윤호중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었잖아요. 86그룹의 막내격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박홍근의 리더십은 제가 쭉 봐왔는데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개파색이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를 좀 존중을 할 거예요. 그렇군요. 하면서 투탑으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강조했거든요. 원내대표가 강조한 강한 야당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박홍근 의원은 합리적인 분인데요. 이 강한 야당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당원들 사이에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다. 네.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재명 고문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예. 사실 심지어 저 같은 평우 의원도 좀 걱정과 예.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예. MB 시절에는 저도 이제 그 당시 재선이었죠. 예. 그때 이제 의원들이 핸드폰 2개, 3개 들고 다녔어요. 도청 당할까봐. 그리고 의원들이 모이면은 여야 의원 상관없이 야 이거 우리 도청 당하나 말하나, 도청 당하는 거냐 아닌 거냐 서로 막 갑론을박하고. 지금도 그런 걱정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제 우려가 팽배해 있죠. 특히 이제 오늘 원전 관련된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상보다 좀 빨리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비 야당의 새로운 지도자는 강해야 된다. 강한 그렇군요. 야당이 된다. 이런 요구가 당원들 사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군요. 저는 박홍근 보고 원내대표도 있습니다. 사실 출사표 던지면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요.
그래요. 네. 다른 후보들도 다 그렇게 그랬군요.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말보다 실천인데요. 물론 지금 당장에 이제 개혁 민생 입법을 서둘러야 되고요. 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9일까지. 그렇죠. 44일 남았죠. 입법과제 많죠. 그다음에 아직. 이제 예.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네. 이런 과제를 5월 9일까지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 처리하지 5월 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은 내가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는 정도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한 책임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민생 할 게 너무 네, 많은데요. 네, 언론 개혁도 있고요. 언론 특히 개혁.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제한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법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네. 빨리 좀 모든 처리를 해야 사안을 된다는 여야가 의견이 많습니다. 협의하고 합의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또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또 처리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여기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이 필요한 지금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 이슈에 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냥 당선인이 청와대 가서 당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인사를 하러 가기 전에 이런저런 조건을 건단 말입니다. 네네. MB를 사면해 달라는 조건이 아니고 거의 압박 수준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청와대 이전 이건 5월 10일 이후에 차근차근히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졸속으로. 예,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의 큰 악재가 터지더니 세 번째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인사권 예.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위원 임명 가지고 네. 아이고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네. 5월 9일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예.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품이 아주 그 선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월권을 하거나 위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5년 동안 그래도 본인의 그런 성정을 유지하시다가 네. 아마 막판에 상당히 아마 불편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캠프 쪽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예, 예.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하게 되면은 예.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성자의 겸손함을 보여라. 근데 아까 장재원 의원님께서 장재원 의원님이 저런 거 참 잘해요. 이렇게 좀 때 따라가지고 네. 네. 축하란도 처신을 전달하고. 잘 하는데요. 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 왔다 네, 하지 네.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성자의 자세인 거죠. 성자는 절망과 패배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패자는요. 예, 예. 이런 패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압박하고 위법에 준하는 그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저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납할 수 없는 지금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성자의 겸손함 이것만 있으면은 저는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신구 권력 갈등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신구 권력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지금 뭐 속보 잠깐 나왔는데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서주석의 안보실장, 서훈 안보실장 윤석열 당선인을 예방을 했네요. 예방을 하고 북한 동향을 지금 보고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NSC 회의가 열렸고 대통령도 강력히 규탄을 했는데요. 서훈 안보실장이 윤석열 당선인 예방해서 북한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훈 안보실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지 예, 않습니까? 국정운동도 하셨고 그래서 저렇게 당선인을 직접 예방을 하셔서 설명한 것은 이제 사항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네, 네. 이런 안보상의 와중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원전 관련한 사무실 압수수색한 거 있잖아요. 예. 사실 이것은 청와대가 볼 때는
빠르기도 하지만 적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 정부 아래 검찰인데 그럼 검찰이 지금 당선인 측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선자의 그 윤석열 정부의 삼각 동맹 중에 한 축이 정치 검찰들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검찰 내에서 시작된 거죠. 행동 개시가 시작된 건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도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새 대통령이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새 당선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도와줄 것 같아요. 의사가 있죠. 예. 그러나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까지다. 네. 지금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살펴야 되고 예. 거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야 되고 오늘 네. 같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자극을 예. 했을 것이다. 예. 이거는 만나지 말자는 시그널 아닌가. 예. 누가 이 검찰이 지금 문재인의 검찰이라고 보겠습니까? 윤석열의 검찰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청와대가 굉장히 아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택시 운전하면서 현장 행보 들고 계시잖아요. 언제쯤 출마 선언하실 겁니까? 이제 출마 선언은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여의도 벚꽃이 피기 전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택시를 몰면서 쭉 경기도의 민심을 들은 것은 역시 강한 어떤 그 리더십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경기도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박홍근 의원도 강한 그 야당 대표, 예.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요구로 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네. 경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윤석열 정부의 폭거와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강한 경기도 지도자가 누굴까? 민주당에 거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인구 1,400만입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실제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됐어요. 이 짐을 제가 질 수 있는 역량이나 자질이 있을까? 예. 어깨가 천근만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벚꽃 피기 전에 출마 선언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전국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